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모든 것, 건강학과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세제와 세척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셨나요? 주방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 강력 세정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 세제와 세척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정에서의 소독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약 15만 건의 세제 관련 건강 피해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발표된 각국의 연구 결과들입니다. 영국 런던대학교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강력 세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40% 높았습니다. 이는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도쿄대학 연구진은 분무형 세정제에서 발생하는 입자의 크기가 PM2.5보다 작아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폐 깊숙이 침투한 화학물질은 폐 조직을 서서히 파괴하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건연구소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신 중 주 2회 이상 강력 세제를 사용한 임산부들의 태아에서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일반 임산부들의 태아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세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30대 주부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곰팡이 제거제와 변기, 세정제를 함께 사용했다가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목숨은 건졌지만 폐 기능이 20% 이상 손상되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가정에서는 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방 후드 청소를 위해 강력 세정제를 스프레이로 뿌린 후 환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30분 이상 작업을 지속했다가 가족 모두가 심각한 호흡기 증상을 겪었고 그중 2명은 결국 천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었던 자녀는 현재까지도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바닥 청소를 위해 염소계 표백제와 암모니아 성분이 포함된 세제를 함께 사용했다가 유독가스가 발생해 여러 명의 원생들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성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세제의 주요 유해 성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이 염소계 표백제의 주성분인 차염소산나트륨입니다. 이 성분은 단독으로도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지만 다른 성분과 결합하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특히 암모니아나 산성물질과 만나면 염소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는 1차 세계대전에서 화학무기로 사용될 만큼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에서는 화장실 청소 중 이런 화학 반응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성분은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입니다. 흔히 가성소다라고도 불리는 이 강알칼리 성분들은 기름때 제거에는 효과적이지만 피부나 호흡기에 직접 닿으면 심각한 화상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물과 만나면 강한 발열 반응을 일으켜 화상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세 번째는 계면활성제입니다.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이 성분은 피부 자극은 물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는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것이 포르말데히드입니다. 방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세제의 약 30%가 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산염입니다.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이 성분은 피부 자극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유해 성분들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능한 한 천연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한 세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천연 세정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다목적 세정제는 물 500ml에 식초 100ml, 베이킹소다 2큰술을 넣어 만듭니다. 여기에 레몬즙 1큰술을 추가하면 항균 효과와 함께 상쾌한 향을 낼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용 세정제는 물 300ml에 식초 200ml, 티트리 오일 10방울을 섞어 만듭니다. 티트리 오일은 강력한 항균, 항곰팡이 효과가 있어 화장실 청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방용 기름때 제거제는 물 400ml에 베이킹소다 4큰술, 주방용 액체 비누 1큰술을 넣어 만듭니다. 특히 기름때가 심한 곳은 베이킹소다를 직접 뿌린 후 식초를 분무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유리창 세정제는 물 400ml에 식초 100ml, 에탄올 50ml를 섞어 사용합니다. 여기에 옥수수 전분 1큰술을 추가하면 유리에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제 사용 시 반드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가동하여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환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 전에는 반드시 5분 이상 사전 환기를 해야 합니다. 청소 중에는 20분마다 3분씩 환기를 하고 청소가 끝난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특히 창문 2개를 동시에 열어 맞바람을 일으키면 환기 효과가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절별로도 환기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환기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이때는 2시간마다 10분씩이라도 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1시간당 3분씩 3회 정도 짧게라도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적절한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손목까지 충분히 커버되는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강력 세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분무형 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KF94 이상 등급의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넷째, 절대로 서로 다른 세정제를 섞어 사용하지 마세요. 각각의 세정제는 그 자체로 충분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섞어서 사용한다고 해서 더 강력한 세척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화학 반응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정제는 반드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방용 세제를 화장실에서 사용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각각의 세정제는 특정 용도에 맞게 제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가능하다면 스프레이형 제품보다는 액체나 젤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무형 제품은 미세 입자가 호흡기로 직접 유입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대상도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일반 성인보다 화학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청소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고 반드시 충분한 환기가 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천연 세제만 사용하고 강력 세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에 청소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오후가 되면 냄새에 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모든 세제를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아이가 없는 시간에 청소를 하고 청소가 끝난 후에는 최소 1시간 이상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장난감을 닦을 때는 반드시 천연 세제만 사용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장난감을 입에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계신 가정에서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세제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노년층은 젊은 사람들보다 호흡기가 약하고 면역력도 낮기 때문에 세제로 인한 건강 문제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순한 천연 세제를 사용하거나 무향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자의 경우 일반 세제의 사용만으로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천연 세제만 사용하고 청소는 환자가 없는 시간대에 진행하며 환기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세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제를 흡입했을 경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깊게 숨을 쉬되 기침이 나올 경우 무리하게 참지 말아야 합니다. 30분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즉시 15분 이상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좋으며 비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부가 붓거나 발진이 생기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절대 손으로 비비지 말아야 합니다. 즉시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 바로 제거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안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켰을 경우에는 절대로 구토를 유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섭취한 세제의 용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해 독극물관리센터 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세제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원래 용기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용기에 덜어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는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청소를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